요양보호사 TV 이기론입니다. 오늘의 요양보호사 뉴스는 화성시 소재 모 요양보호사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입소시켰는데요. 거기서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보시죠. 말씀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이제 1년 된 사람인데요. 요양원에 면회를 갔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여태까지 면회가 안 됐는데 이제 백신 맞은 사람한테는 이제 면회가 돼서 이제 면회를 갔는데요. 네. 아빠 저가 사진을 많이 찍어왔는데 여기 팔다리 손하고 다리하고 저기하고 막 피멍이 많이 들어 계세요.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또 많이 되고 해서. 네. 그래서 전화 한번 드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올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멍이 이제 그렇게까지 있을 정도면 그 사진 찍어놨어요? 네, 전 요양원이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잖아요. 그 필멍이 아직까지 그렇게 남아있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 CCTV 보자 그러세요. 요양원장한테는 그래라고. 나 이거 사진 찍어왔는데 신고할 테니까 응? 신고하기 전에 한번 그러면 CCTV 보자. 뭐 자기네 말로는 와서 잠깐 보여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이게 다 볼 수 있는 양이 아니잖아요. 그 멍자국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다 찍어서 사진은? 사진은 제가 다 찍었는데요. 이 궁뎅이도 그렇고 막 온몸에 다 막 멍들고 막 피자국이고 막 이래서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 노조 홈페이지에다가 투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거를 네. 일단 모 요양원 이렇게 써놓고 네. 거기 이름을 밝히지 말고 모 요양원에서 네. 나는 그 보호자인데 입소 어르신이 이렇게 지금 당했다. 네. 근데 원장은 자기네 여기 입소하기 전에 생겼던 멍자국들이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유가원 측으로 해서 네. 독자 투고를 했어요. 밴드에 올리라는 거죠? 밴드에 말고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대한민국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독자 투고가 있어요. 네. 독자 투고에다 올리시고 사진도 거기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올리지 못하시면 제 휴대폰으로 주시면 되고 익명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사실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쪽으로.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선생님은 제보를 하는데 네. 이거를 기사로 내보낼 때는 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쪽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그래서 글로 내가 이 기회를 하게 되면 네. 저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그 합의를 보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경찰에 신고된다든지 그러면 그 요양원에서 그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도 밝혀낸다고.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거? 저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물론 저도 이런 일을 하니까 돌방상이라는 게 생겨요. 어르신들이 그렇죠. 돌본다고 돌보는데 자기 발에 넘어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저희도 그런 사고가 조금씩 일어나요.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찍어서 보호자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해서 아버님이 넘어지셔서 이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여기는 저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빠가 입소한 지가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서 다치고 오셨다. 이렇게 전 요양원에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오셨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미안하다 말 한마디면 끝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저쪽 요양원 CCTV도 볼 거고 이쪽에도 볼 거다. 어떻게 그렇죠. 됐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했더니 따님이 이번만큼은 그냥 저쪽에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먼저 사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요. 사과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걸 누가 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일단. 왜냐면 거기 계속 계셔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만만하게 보면 계속 그런다고. 그러니까 따끔하게 네. 응? 그 누가 그랬는지는 밝혀내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사진 저기랑 이 찍은 거랑 얘기를 쓰면 되나요? 예, 그렇죠. 글을 쓰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찾아 들어가서 그거 쓰시고 네. 사진 그거를 만약에 찍고는 제가 쓰고 이제 올리면 이제 소장님이 이제 거기 유학원에 가서 이제 편집을 해요, 제가. 네. 이제 공개는 하지 않고 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저쪽에다 전화를 해요. 그거 뭐 네.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네. 전화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거 그 누가 그랬는지 밝혀라. 안 밝히면 응? 네. 이거 출판하면 당신네들 바로 그 공단에서 바로 조사 들어간다. 지금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막 신문에도 막 나오고 이러고. 네.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그 이제 자초지종을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또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렇게 육가원칙을 대입해서 네. 스트레트 기사라 그래요. 그걸 고발 기사. 응?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놓고 되면 이름은 다 익명으로 해도 돼요. 그 저쪽에 요양원에서 하시는 말이 자기네는 CCTV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먼저 요양원? 네. 근데 날짜를 봤을 때는 날짜를 봤을 먼저 때 요양원에서는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기간이 그쵸. 지금 이 요양원에 와가지고 지금 2주가 3주가 그쵸. 지났는데 그렇죠. 멍이 일주일만 지나면 잦아들어요. 벌써 보시면 알잖아 이게 최근에 일어난 그쵸. 거. 예, 파랗게 변해가면서 흩어지게 옅어지는데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저쪽 요양원에서 저를 이렇게까지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은 해요. 거기서 그랬으면 그게 벌써 거의 없어졌죠. 없어지고 이렇게 남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알아볼 필요 없고 그냥 바로 한번 넣어보세요. 제가 보고 네. 저쪽 요양원 한번 문의를 하면 저쪽에서 선생님한테 연락이 갈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요. 이제 처음 만났는데 코로나 백신도 다 맞아서 이제 면회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비대면 그렇게- 때문에 비대면으로 면회가 돼서 몸을 상태를 못 봤어요. 만져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가서 대면을 해서 제가 열어보니까 몸을 보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천지가 다 멍이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리고 나서 저한테 전화 주세요. 네, 그리고 사진도 올려야 되나요? 네, 사진도 보내세요, 글로. 네, 알겠습니다. 직접 그 사이트로. 예. 네. 그래서 안 되면 이제 저한테 보내면 되고, 기사도 안 되면 저한테 메시지로 보내면 돼요. 문자 메시지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양보호사 뉴스 끝. 다음 세계 최고 권위의 요양보호사 필수 노동법. 오늘 하나 등기법 제40조 취업 방해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의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0조 벌이 큽니다. 벌칙 제107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손해배상도 물어야 되고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여기서는 사용자만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통신을 하거나 비밀 기호를 작성하거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다, 이런 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노조 가입하면은 그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냥 그거 큰 벌입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요양보호사 필수 노동법 오늘 하나 끝. 요양보호사 TV 이기론입니다.